육손은 양주 5군 5현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강동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손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종조부인 여강태수 육강의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춘에 주둔하고 있던 원술이 서주를 공격할 때 써야 할 군량미가 필요하다며 육강에게 쌀 3만石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당시 육강은 위험을 무릅쓰며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한나라 조정에 공물을 바치던 천하에 몇 명 남지 않은 한나라의 충신이었던 반면에 원술은 조정에서 보낸 사신을 감금할 정도로 한나라를 무시하는 반역자에 가까운 인물이었기에 육강은 원술의 제안을 거절하며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강은 육손과 자신의 아들 육족처럼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일족들을 고향인 오현으로 돌려보냈는데 육손이 육강의 아들인 육족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육손이 가문을 맡아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후 원술은 손책을 보내 육강을 공격하였고 육강은 2년 동안 공격을 버텨냈으나 결국 전쟁은 원술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투를 치렀던 육손의 가문사람 100여 명 중 반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며 육강도 전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손 입장에서 손책은 자신을 길러준 종조부와 가문 사람들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에 육손은 손책이 강동을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손책이 죽은 뒤 모든 일을 통괄하게 된 송건은 오지역을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군의 대오족인 육시 가문과의 악연을 풀고 사이좋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육손에게 관직을 주며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육손도 사실상 강동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송건과 척질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송건의 제안을 받아들여 21살의 나이에 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손은 자신이 맡은 지역을 잘 다스려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하며 숨어서 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쳐서 다스리는 백성의 수를 늘려 국력을 신장하려 하였고 여러 지역의 산적들을 토벌하여 치안을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육손의 활약을 본 송건은 육손의 재능이 매우 뛰어남을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형인 손책의 딸을 육손과 혼인시켜 육손을 자신의 인척으로 만드니 이로써 송가와 육가는 과거의 원한을 잊고 하나가 됩니다. 송건은 육손에게 세상사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육손은 바야흐로 지금은 영웅들이 서 있고 승량이와 이리 같은 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이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난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쁘고 사악한 무리인 산월의 도적들은 오랜 적이며 이들은 험하고 깊은 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아 복심이 편안하지 않은 채로 먼 곳을 도모하긴 어려우니 먼저 부호를 확장하여 그 중에서 정예병들을 뽑으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육손의 계책을 받아들이며 그를 장하우 부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단양의 도적 우두머리인 비잔이 조조에게 인수를 받고는 산월족을 선동시킨 뒤 몰래 그들과 내통했기에 송건은 육손을 보내 비잔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송건이 육손에게 충분한 수의 병력을 주지 않아 비잔이 거느린 병사들의 수가 육손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손은 개의치 않고 대장기를 많이 세워 허장성세를 펼쳤고 고각을 나누어 배치한 뒤 밤중에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산골짜기 사이를 통해 진격하였으며 때에 맞춰 비잔의 군대를 쳐부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잔의 반란을 진압한 육손은 마침내 동쪽에 있는 세 개의 군에서 부호를 만들어 강한 사람들을 병사로 삼고 약한 사람들은 백성으로 삼으며 정예병 수만 명을 얻었고 오랫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방탕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제거했는데 지나는 곳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숙청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몽은 관우가 북벌에 나선 사이에 형주 지역을 공략하려 했으나 관우는 위나라를 공격하면서도 많은 수의 병사를 낭군에 배치해 혹시 모를 오나라의 공격을 방비했기에 여몽은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 요량으로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포옥으로 향했는데 이는 중요한 기밀이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몽이 진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육손이 여몽을 찾아와서는
관우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멀리까지 내려왔으니 이후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여몽을 갈궜으나 여몽은 정말로 그대가 말한 것과 같지만 제 병이 매우 위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육소는 이어서 관우는 그 날랜 기백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억누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큰 공을 세워 뜻이 교만하고 안일해졌으며 오직 북쪽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어 아직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 경이 질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면 반드시 우리에 대한 방비를 더욱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럴 때에 관우가 미처 예상치 못한 계책을 내놓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를 사로잡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가서 지존을 뵙고 이를 말하신다면 마땅히 좋은 계략이라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여몽의 생각과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몽은 기밀을 유지해야 했기에 관우는 본래 용맹스러운 데다 이미 대적하기 어려워졌으며 또 형주를 근거지로 삼아 은혜와 신의를 크게 행하였고 비로소 공을 세워 담력과 형세가 더욱 성대하니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육손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여몽은 송건을 만나서 형주를 공격할 계책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송건이 여몽에게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소? 라고 묻자 여몽은 송건에게 육손은 뜻과 생각이 깊고 넓으며 중책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재주가 있고 그의 책략과 계획을 보면 중대한 임무를 맡길 만합니다. 그리고 명성이 높지 않아 관우도 그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니 육손보다 나은 적임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를 기용한다면 그는 마땅히 밖으로는 스스로를 감추고 숨길 것이고 안으로는 형편을 살필 것이니 연후에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에 송건은 육손을 불러 편장군 우부독으로 임명하여 여몽을 대신하게 했다고 합니다. 육손은 육구에 도착한 다음 관우에게 서신을 보내 관우가 위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 우궁을 사로잡은 것을 칭송하였고 그를 존경하는 척했기에 육손의 서신을 본 관우는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크게 안심하고는 다시는 육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완벽하게 방심을 하게 된 관우는 남군에 주둔시킨 병력을 빼서 본성으로 가게 하였고 그 사이에 육손은 모든 상황을 보고하며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는 계책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우가 상관의 미국을 마음대로 취한 것을 기점으로 송건은 여몽과 육손을 선봉으로 삼아 그들에게 형주지역을 공격하라 명했고 이에 여몽과 육손은 엄청난 속도로 공안과 남군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몽이 남군에 주둔하여 형주민들의 인심을 얻는 데 주력하는 사이 육손은 별도의 군을 이끌고 계속 진군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의도 태수 본우가 자신의 임지를 버리고 달아났기에 모든 성의 수령과 만위의 우두머리들이 항복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격하였고 장수 이이와 사정을 파견해 총나라 장수 첨안과 진봉을 격파해 물리쳤고 박능 태수 등보와 남향 태수 광목의 군대도 박살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연의 대성인 문포, 등계 등이 이민족 병사 수천 명을 모아 서방과 머리와 꼬리에 관계가 되자 육손은 장수 사정을 통솔하여 문포와 등계의 군대를 공격해 격파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포와 등계는 도망쳤고 이에 총나라에서는 이들을 장수로 임명했으나 육손이 사람을 보내 이들을 회유하였기에 문포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와 육손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손이 전으로 목을 베거나 포로로 잡거나 투항시킨 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육손은 투항한 자들에게 관직을 내리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서 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신경도 썼다고 하니 관우 정벌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여몽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육손도 그에 못지않는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초 2년 드디어 유비가 관우의 복수와 형주의 수복을 위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무형과 자기연에 주둔한 오나라 군대를 격파하며 진격해왔기에 송건은 육손을 대도독 가절로 임명하여 주연, 손한, 송겸, 서성, 반장 등과 5만 명의 병사들을 지휘해 유비의 군대를 막으라 명합니다.
황무원년 정월에 육손에 휘하에 있던 송겸 등이 초계 둔영 5곳을 공격해 모두 무너뜨리고 그곳을 지키던 장수들을 죽였다고 하며, 이에 유비가 이끄는 육군은 자기현으로 다시 돌아갔으나 오방과 진식이 이끄는 총나라의 수군은 오히려 물길을 따라 진격하여 이릉에서 장강을 끼고 동서 연안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그해 2월에 직접 장수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현에서 나와 산을 타고 고개를 넘어 이도현의 효정이라는 지역에 주둔했다고 하며, 무협과 건평에서부터 이릉의 경계까지 수십 개의 둔영을 연이어 세운 뒤 금, 비단, 자귀, 상으로 이민족들을 선동했기에 무릉 지역의 5개만 이들이 유비에게 호응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비는 오나라를 토벌하고 형주를 재탈환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육손이 대도독으로서 정군을 지휘하고 있었으나 장군들 가운데 어떤 이는 선책 때부터 활약한 노장이었고 어떤 이는 왕가의 일족이었기에 각자가 자존심이 있어 서로의 의견을 듣거나 따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건의 친족인 손안이 단독으로 이도현에 있는 유비의 선봉대를 공격하러 나섰다가 유비의 군대에게 포위되는 등 일선에 있는 장수들 중 일부는 육손의 명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육손은 더 이상 이들을 가만히 두었다가 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은 뒤 칼을 어루만지며, 유비는 천하의 명성을 날리는 자로 도저도 그를 꺼려하는데 지금에서는 우리와 경계에 있으니 이는 강한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군들은 모두 국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서로 화목해야 하며 함께 적들을 제거해서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서로 온화하게 대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비록 소생에 불과하나 주상의 명을 받은 상태이고 나라에서 제군들로 하여금 나에게 굽히도록 한 것은 제가 얼마 되지 않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능히 치욕을 참아내고 중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자가 맡은 일이 있는데 어찌 다시 말을 하겠습니까? 또한 군령은 영원한 것이니 결코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장수들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총나라 장수 오반이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와서 평지에 진영을 세운 뒤 오나라 장수들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이에 모든 오나라 장수들이 출진하려 했으나 육손은 장수들에게 이는 반드시 속임수일 것이니 우선 지켜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오서에 따르면 이러한 육손의 명령에 대다수의 장수들은 성을 내며 원통했지만 아무도 육손의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했던 육손의 일갈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육손의 예상대로 본래 유비는 8,000명의 병사를 매복시켜 놓은 뒤 오나라 군대가 공격해 오면 기습을 하려 했으나 오나라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대로 병사들을 물렸기에 이를 본 육손은 장수들에게 제군들의 출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이처럼 반드시 교묘한 출책이 있을 거라는 걸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황무원년 6월에 육손은 대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유비군이 지친 상태가 되자 공격에 나서려 했는데 휘하 장수들은 육손에게 마땅히 유비를 공격하려면 처음에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5에서 600리 안으로 들어와 대치한 지 7에서 8개월이나 되었고 그들은 여해지를 점거하여 굳게 지키고 있으니 필시 공격해봤자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육손은 장수들에게 유비는 교활한 적이며 많은 일을 경험했기에 그가 처음 병사들을 집결시켰을 때는 생각과 근심이 정교하고 전이라여 범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이곳에 주둔한 지 오래되었고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했으니 적의 병사들은 피곤하며 의지가 꺾였고 새로운 계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들을 앞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유비군의 영치한 것을 공격하였는데 전황이 불리했다고 합니다. 이에 모든 장수들이 병사들이 헛되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육손은 그들에게 나는 이미 적을 격파할 방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각자 한 묶음에 풀을 지니도록 하여 화공을 썼는데 누런 기운이 자기에서 심열이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다고 하며 그 넓이가 수십 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형세가 이루어져 육소는 대대적으로 유비군 진영을 향한 공격을 퍼부었고, 화공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유비군의 진영은 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각계격파당해 40여 곳의 진영이 무너지며 대도덕풍습, 선봉장 장남, 포왕 사마가 등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고 마안산에 올라서 주위에 군대를 포진시키며 오나라 군대를 막으려 했으나 육손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며 사방에서 병사들을 진격시키자 마침내 유비의 진영은 무너지고 붕괴되어 결국 수만 명이나 되는 총나라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투에서 패해 간신히 백제성으로 도망친 유비는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대노하며 내가 육손에게 꺾이고 치욕을 당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외쳤다 합니다. 육손은 유비의 대군을 격파하여 오나라를 구해낸 영웅이 되었고, 유비를 격파한 계책의 대부분은 육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장수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명을 잘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휘하 장수들이 육손의 명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송건은 육손에게 그대는 어찌 당초에 제장들 중 절도를 어긴 자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라고 물었는데, 이에 육손은 송건에게 저는 깊고 무거운 은혜를 받아 재주에 넘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또 제장들 중에서 어떤 이는 주군께서 신임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조아와 같은 사람이었으며, 어떤 이는 공신이었으니 모두 마땅히 함께 국가의 대사를 이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이 비록 둔하고 나약하지만 남몰래 인상요와 구순이 자신을 낮춘 의로움을 흠모하였기에 이를 통해 국가의 일에 도움이 되려 한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송건은 크게 웃으며 육손의 선함을 칭찬한 뒤 그에게 보국장군의 지위를 더해주며 형주목의 자리도 주었고 강릉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유비가 계속 백제성에 머물러 있자 서성, 반장, 송겸 등은 각자 다투어 표를 올려 반드시 유비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시 유비를 공격할 것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이 육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니 육손은 주연, 낙통과 함께 조비가 많은 수의 병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비를 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 하나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계책이 정해진다면 쉽게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손의 예상대로 위나라 군대는 실제로 출병을 하였고 오나라는 세 방향에서 위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비는 위나라를 대표하는 명장들과 대규모의 병력으로 강릉, 유수, 동구 세 방면을 통해 오나라를 공격해 들어갔고, 이에 송건은 강릉 방면은 제갈근 등을, 유수 방면은 주안 등을, 동구 방면은 여범 등을 보내 위나라 군대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하는데, 이때 육손은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나라는 혹시 모를 총나라의 공격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마 육손은 총나라와의 국경지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록에 따르면 유비는 위나라 군대가 대규모로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육손에게 글을 썼어. 적이 지금 이미 강릉에 있으니 내가 장차 다시 동쪽으로 진격하려 하는데 장군은 내가 동쪽으로 진격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오, 옳지 않다고 보시오 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자 육손은 유비에게 오직 염려하는 것은 그대의 군대가 처음 격파되었을 때의 부상자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비로소 오와 촉이 통교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는 상황이니 마땅히 스스로 회복을 하는데 전념해야지 병사들을 궁하게 할 틈은 없을 것이요. 만약 지혜롭게 헤아리지 못해 장차 다시 동쪽으로 진격하고자 한다면 쓰러질 뿐만이 아니라 멀리서 온 자들은 도망칠 목숨도 없을 것이요. 라는 답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유비가 질병으로 죽자 유선이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고 제갈량이 정권을 가지게 되어 총나라와 오나라는 원한을 풀고 다시 동맹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육손은 총나라와의 외교에도 크게 관여했는데 송건은 제갈량에게 할 말이 있으면 육손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며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육손과 함께 상의를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황무 7년 오나라 장수 주방이 조휴를 속여 그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조휴는 복이 10만 명과 수많은 군수 물자를 이끌고 환연으로 진격해 들어왔는데, 그는 그제서야 주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이대로 물러나면 수치스럽기도 했고, 자신이 데리고 온 병사들의 숫자가 많고 종이했기에 그냥 오나라 군대와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송건은 육선에게 가황호를 하사하고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조휴를 물리치라 명했고, 이에 육선은 직접 중앙의 부대를 통솔하고 주원과 전종에게는 좌우의 부대를 지휘하게 하고는 세 갈래 길로 함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휴의 복병과 부딪혀 그들을 몰아내 도망치게 만들었고, 퇴각하는 조휴의 군대를 쫓아서 북쪽으로 따라가 협석의 좁은 길에 이른 뒤 그곳에서 조휴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어 만여 명의 적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고, 소, 말, 노새, 당나귀가 끄는 수레 만여 개를 얻었으며 조휴군의 군자금과 무기 전부를 노획하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가 무창을 지나게 되자 송건은 좌우에 명하여 육선에게 오개를 덮어주었고, 오개를 덮은 채로 궁전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송건이 육선에게 하사한 물건들은 모두 상등급의 진귀한 것들이었다고 하며, 당시 육선이 받은 대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우를 받음에 있어서 견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육선에게 패한 조휴는 병을 얻어 사망했기에 육선은 적의 지휘관을 죽이고 적의 10만 병력을 모조리 박살내버림과 동시에 수많은 군수 물자를 획득하는 공을 세운 것이라, 송건이 육선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황룡 원년 육선은 상대장군 우도호에 임명되었고, 이해의 송건은 동쪽의 건업을 순행하며 태자와 황자, 상서와 구경을 무창에 머무르게 했는데, 육선을 불러 태자를 보좌하게 함과 동시에 형주와 예장 세군의 일을 주관하게 하여 그곳의 군사와 국가에 관한 일을 감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선은 송건의 명을 따라 모든 일을 엄격하게 관장했는데, 한 번은 송건의 둘째 아들인 건창후 솔려가 대청 앞에 부암난을 만들자 육선은 정색하며, 군우께서는 의당 부지런히 경전을 봄으로써 몸소 새로운 지식을 얻으셔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려 하십니까? 라고 꾸짖었고, 이에 솔려는 즉시 부암난을 부수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성교의 손송은 공자 중에서 육선과 가장 친하고 가까운 자였으나 그는 병사들을 놀리며 질서정연하게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선은 손송을 마주한 채로 그의 휘하 관리들에게 머리털을 깎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남양 출신 사경이 유이라는 인물의 형벌을 우선하고 예도를 후에 둔다는 의견에 찬동하자 육선은 사경을 꾸짖으며 예도가 형벌보다 낫다고 밝혀진 지 오래되었는데, 유이가 소인의 말로 과거 성인들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있으니 그의 말은 모두 옳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군께서는 지금 동궁을 모시고 있으니 마땅히 인의를 조차 덕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만약 저쪽과 같은 말을 한다면 모름지기 강론을 하게 될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가화 5년에 송건은 위나라를 정벌하러 나서며 육선과 제갈군에게 양양을 공격하도록 하였고, 이에 육선은 측근인 한편에게 표문을 주어 송건에게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바치고 있었는데, 송건이 먼저 퇴각해버렸고, 한편은 돌아오는 길에 면중에서 순찰하고 있던 적과 마주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제갈군은 매우 두려워하며 육선에게 서신을 보내 임금이 타는 수레가 이미 귀환했고 적이 한편을 사로잡았으니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강물이 말랐으니 마땅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했으나 육선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장차 사람들을 재촉하여 순무와 콩을 심게 하였으며, 모든 장수들은 평소처럼 바둑을 두거나 활을 쏘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에 제갈군은 활을 내기는커녕 대거는 지혜롭고 깨가 많으니 마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직접 육선을 보러 옵니다. 그리하여 육선은 제갈군에게 적은 임금이 타는 수레가 귀환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거듭 염려하는 바가 없으며 오로지 우리에게만 전력을 쏟을 것이요, 또 우리가 이미 요해지를 지키고 있으나
병사와 장수들이 동요하고 있으니 마땅히 마음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안정을 취해야 하며 적이 예상치 못한 의외의 전술을 시행하고 난 연후에 퇴각해야 하오. 만약 우리가 지금 곧바로 퇴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적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로 인해 쫓아올 것이니 그러면 반드시 패하는 형세가 될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육선과 제갈근은 계책을 써서 오히려 공격에 나서는 척을 해 적의 주력이 성에 틀어박히게 만들었고 그 다음 곧장 위나라의 여러 지역을 공격해 천여 명의 적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뒤 생포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온정을 베풀었기에 이 소식을 들은 이웃 지역의 위나라 백성들이 항복해왔다고 합니다. 위나라 강하태수 녹식은 그 지역 군대의 통솔도 겸하였는데 자주 오나라의 변방 지역을 침범하여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식은 북쪽의 노장인 문빙의 아들 문유와 불화한 지 오래된 상태였기에 이를 알게 된 육소는 즉시 녹식에게 답변을 하는 서신을 거짓으로 만들어 마치 녹식이 오나라에 항복하려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국경선 위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식의 병사가 서신을 주어 녹식에게 보여주니 녹식은 몹시 두려워하며 마침내 몸소 처자식을 낙양으로 돌려보냈고 이로 말미암아 문인과 병사들은 다시는 녹식을 친근하게 대하거나 의지하여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녹식은 파면되었다고 합니다. 가화 6년 중랑장 주지가 파양에서 모병을 하길 청했기에 송건이 육선에게 이 일에 관해 물으니 육선은 파양군의 백성들은 쉽게 동요되고 안정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병을 하는 것이 불가하고 모병을 하려 한다면 아마 그들은 도적이 될 거라고 조언했다 합니다. 하지만 주지가 거듭 요청하여 결국 파양군에서 모병을 실시했는데 파양군의 백성인 오고 등이 실제로 도적이 되어 주지를 살해하고 여러 현을 공격해 점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장군 여릉군에 전부터 있었던 사악한 백성들이 모두 오고에게 호응하며 도적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육손이 직접 출진해 도적들을 공격해 격파하니 오고 등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항복하여 육손은 정병 8천여 명을 얻었고 세 군에 일어난 반란도 평정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육손은 국경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걱정하여 송건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하였는데 각 지역의 식량이 부족해지자 표를 올려 장수들에게 명하여 농지를 개간하고 확장하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하며 또다시 상소를 올려 은덕을 펴고 형벌을 줄이며 세금을 느슨하게 하고 징용을 멈출 것을 말하며 당시 정세에 따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니다. 그리고 송건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주 지역을 점령하려 하면서 육손에게 자문을 구하자 육손은 상소를 올려 이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멀리 떨어진 이주 지역은 점령하기도 어렵지만 점령해도 이득을 볼 수 없으니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답했으나 송건은 무리하게 이주 지역을 정벌했는데 결국 육손의 예상대로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송건을 본국으로 칭하겠다던 공손년이 마침내 송건을 배신하고 위나라의 손을 들어주자 송건은 분노하며 공손년을 토벌하려 하였고 이에 육손은 상소를 올려 오직 분노에 사로잡혀 움직이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 있고 송건이 배를 타고 원정을 나간다면 그 기회를 틈타 적이 공격해올 것이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송건이 통일의 대업을 완성한다면 공손년은 자연스럽게 복종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송건을 설득했기에 송건은 육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일이라는 간신이 송건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며 다른 신하들의 꼬투리를 잡아 명예를 훼손시키고 비방하여 대신들조차 귀양을 가거나 면직되는 상황에 처했기에 오나라의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신하들은 여일의 행태를 비판조차 하지 못했으나 오직 송건의 장남이자 태자였던 손등과 육선, 반준만이 목숨을 걸고 송건에게 절절히 간언하였기에 결국 여일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선은 전장터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오나라의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했던 것입니다. 태자 손등이 사망한 뒤
송건은 삼남인 소나를 태자로 삼고 사남인 손패를 노왕으로 세운 다음 둘을 같은 궁궐에 살게 하면서 예법에 구별을 두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신하들은 송건이 소나와 손패를 두고 후계자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중에 소나와 손패 사이에 예법의 구별을 두게 되어 각자 다른 궁을 쓰게 되었음에도 오나라 신하들은 소나파와 손패파로 갈라져서 각자가 지지하는 사람을 송건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서로를 비방하며 권력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태자의 자리가 불안정하다는 의론이 생기자 당시 승상의 자리에 있었던 육소는 상소를 올려 태자가 정당한 직계 혈통이니 마땅히 반석 같은 견고함이 있어야 하며, 노왕은 왕실을 수호하는 신하이니 마땅히 은총과 녹봉에도 구별이 있어야 서로가 자기에게 알맞은 지위를 얻고 상하도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과 머리를 조아려 피를 흘림으로써 이를 아랩니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너 번 상소를 더 올린 뒤 직접 보옥으로 가서 적소에는 후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로 논쟁을 함으로써 득실을 바로잡길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건은 육손의 청을 들은 뒤 이를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육손의 외조카인 고담 등이 태자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귀양을 갖고 태자태부 오차는 육손과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송건은 육손과 친분이 있으면서 소나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이며 육손을 압박했고, 결국에는 중사를 육손에게 보내 그를 꾸짖었기에 육손은 억울해하며 화를 내다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때 그의 나이 63살이었는데 그의 집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육손은 자신을 키워준 종조부인 육강과 가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손씨 가문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복수는커녕 오히려 손씨 가문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고 수많은 공을 세우며 위기에 처한 오나라를 구하는 활약도 했으나 그의 마지막은 억울하게 꾸짖음을 받다 분사한 것이었으니, 어찌 보면 육손이 삼국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송건은 육손을 죽게 만든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육손의 뒤를 이은 육손의 차남인 육항을 부른 뒤 육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꾸짖었고, 이후에 육항의 빈객들이 육항과 왕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 육항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항은 그때마다 조리 있게 대답하여 송건의 의심이 풀어지게 만들었고, 육항도 부친인 육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오나라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제갈근이 낭군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제갈근이 제갈량의 형이라는 이유로 그를 참소했고, 이러한 소문이 점차 퍼지게 되자 육손은 표를 올려 제갈근을 옹호하며 이러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육손을 평가하길, 유비는 천하의 영웅이라 불렸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반면 육손은 나이가 한창일 때 위세와 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비를 꺾고 이기는 점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육손의 모략이 뛰어나다 여겼고, 또 송건이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을 통해 대사를 성취한 것을 칭찬한다. 그리고 육손의 충성심은 간절하고 지극함에 이르러 나라를 걱정하다 죽었으니 거의 사직지신이라 볼 수 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육손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